아프실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시당의 언젠가는 이 어려운 시간의 터널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혜를 모아서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자유통일당으로 가! 야! 자유통일당으로 가! 나경원 정신 차려라! 덕담과 새로운 다짐 대신에 욕설과 과거의 치부로 점철된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 그 중심에는 한밤중 한동훈 기습 제명 결정이 있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초재선 의원들은 물론 중진에서도 우려가 나왔기 때문일까요? 장동혁 대표 일단 한동훈 제명 최고위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재심을 신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재심을 신청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재심 청구 의사는 없는 한 전 대표. 분당 우려까지 나오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오늘 오후 돌연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상황이 뉴스로 오늘 하루 종일 쏟아졌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중단한 이후에 비공개로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논의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비공개 논의 시간에는 근래의 의원총회에서는 보기 드물게 많은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개진하셨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남을 단죄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속죄할 때입니다. 당원 게시판 사태, 이것은 법률 문제로 치환될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한동훈 대표 정책 소명 부족에서 윤리의 처분 과했습니다. 예, 대표적인 탄핵 반대 의원이었던 윤상현 의원까지도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장 대표 리더십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비공개 의원총회 분위기가 좀 들리는 게 있으신가요? 예,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이제 발언을 했고 예. 아주 격론을 오갔다고 합니다. 대체적인 분위기는 당이 지금 통합을 하고 단합을 해야 될 때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어떤 처분을 하는 게 맞느냐 하는 우려했던 목소리부터 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런 어떤 목소리가 많았었는데 그 전제가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로서 이 당계 게시판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 한마디도 없다. 사과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어떤 목소리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지금 현재 들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2024년도 하반기에 불거졌을 때 만약 한동훈 전 대표가 사과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도 않을 문제인데 지금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결과가 발표나고 또 당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결정이 난 사항에 대해서 이걸 또 당 최고 지도부가 또 뒤집으면 또 다른 큰 내용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나는 어쨌든 지금 윤리위원회 어떤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목소리가 주류를 좀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당내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 입에서는 결론적으로 윤 전 대통령 비판한 한 전 대표가 잘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김효정 의원님. 네. 지금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저희야 조경태 의원의 이런 발언에 결과적으로 잘한 거 아니냐, 비판 잘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만 예. 장동혁 대표를 위시한 그 소수 당권파들은 절대 동의가 안 되겠죠. 그래서 호기롭게 제명, 그것도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사형 구형을 한 날 그 밤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 결정을 내린 것은 정말 블랙 코미디 같은 그 국민의힘의 민낯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중진들, 아까 의총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또 상임 고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또 소장파들, 중진들 할 것 없이 제명까지 가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오세훈 시장 포함해서 그건 자멸하는 거다, 공멸하는 거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갑자기 최고위에서 오늘 당장 제명할 것처럼 하더니 재심 기간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사자인 한동훈 전 대표가 재심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굳이 재심해라라고 시간 주는 것은
일단은 그냥 본인이 굉장히 이제 불리해지니까 숨고르기 차원에 들어간 거긴 합니다만은 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스토킹 같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나 재심 안 한다는데 제명하면 곧바로 가처분 신청 들어간다는데 왜 재심을 하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반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또 한편에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도 저는 상당히 정치적인 미숙함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뒤늦게 가족이 했던 거를 이제 시인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1년 지나서 밝혀질 일입니까? 당시에도 이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유감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털고 갔으면 오늘날 이런 사태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그것은 여전히 그 정치적 미숙함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어쨌든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의 저런 모습은 다들 염려하듯이 지방선거건 뭐건 이기건 지건 관계없이 네. 그냥 내가 길 간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했을 때 이미 예정된 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장동혁 대표가 어제 발언한 것과 오늘 좀 달랐다 등등 여러 가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볼 텐데 정광재 의원님 이 부분을 좀 짚어볼게요. 기습 제명 결정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마치 지금 피해자처럼 좀 인식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김우정 의원도 지적하셨지만 아무튼 당내 게시판을 통해서 뭐 여론몰이를 또는 여론을 뭐 조작이라는 표현까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려고 한 행위 자체는 비판받아 마땅한 행위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체 분위기 이런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으로 가입한 가족들이 예. 게시판, 이거 익명 게시판으로 썼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징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것이 정말 새벽 1시에 지난번에 대선 후보 교체도 새벽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는데 이 정도의 시급을 다투는 문제여서 새벽 1시에 내야 됐었던 결론이냐, 여기에 수긍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가 처음에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이런 잘못이 있다라고 했을 때 당시에 모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었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그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라고까지 얘기했었거든요. 저는 더 나아가서 뭐 유감의 뜻이든 사과의 뜻이든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봤는데, 그런데 당장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당무감사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거 본인이 하지도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까지 한동훈 전 대표가 썼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쓴 글을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썼다라고 했던 그 조작이 드러나면서 더 일이 꼬이게 된 것 같아요. 그 조작만 없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이 문제가 완전히 전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재심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저는 만약에 재심이 이루어진다면 지도부가 윤리위 구성이든 당무위가 했었던 조작 감사의 내용이든 이것과 관련해서 먼저 유감의 표시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걸 바탕으로 한동훈 전 대표도 다른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징계 결정 과정도 매끄럽지 못해서 지금 정강지 의원이 지적한 대로 뭔가 또 하나의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방금 그래픽 보여드렸는데요. 그 징계 결정문을 바꾸고 또 바꿨어요. 그런데 그 바꾼 부분이 뭐 오탈자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예를 들어 이게 법 판결문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고친 거거든요. 우리 법조인인 장현주 변호사님, 이건 정말 큰 실수를 한 거죠? 이걸 재판에 비유해 보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 판결문 자체를 정정한 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뭐 오탈자를 바로잡은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단계 작성자에 대한 부분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수사 과정을 통해 밝혀져야 된다라는 취지로 변경되는 것인데, 사실 제명을 하게 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정이 있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이 부분을 빌미 삼아서 법적인 조치를 좀 강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결론을 제명으로 정해놓고 예. 이 사실관계들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결국 이 결정문도 이렇게 정정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예. 또한 이제 가처분을 제기하게 되면 원래 원칙적으로 법원에서는 정당 내부의 결정 상황에 대해서는 원래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절차적으로 봤을 때 이 흠결 자체가 헌법과 법률을 또 넘어서는 중대한 흠결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개입을 해서 가처분을 인용해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절차적으로 특히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소명이라든지 이런 권한들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결정문이 수정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주장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장동혁 대표가 재심 기간까지는 일단 보류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건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갖춰가려는 의도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것을 마치 뭐 장동혁 대표가 뭐 한동훈 전 대표에게 유화의 제스처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지만 사실 유화의 제스처가 되기 위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원하는 걸 해줘야죠.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는 재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굳이 본인은 원하지도 않는데 그 기간을 보장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 한동훈 전 대표를 위한 것이 아니죠. 결국 이 부분은 지도부 또는 장동혁 대표를 위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결국 이 윤리위의 이 제명이라는 결정 자체에 대해서도 재심 기간을 보장해주지 않게 되면 당연히 절차적인 중대한 흠결이 있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봐야겠고 이런 절차적인 흠결을 대해서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보입니다. 예. 결정문 내용을 조금 더 뜯어보면요. 한 전 대표와 친한계를 향해서 편안한 의자에서 스포트라이트 받으며 아마 이야기의 오탈자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밤 아무도 관심 없는 어딘가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부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뭐 마피아 테러 단체 이렇게 칭하는 대목도 있고요. 좀 윤리위 결정문이 좀 감정적이다. 또 무슨 어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저서에서 따온 거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정문? 예, 일단 윤리위에서 이렇게 결정이 이제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으로 결정된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당계에 대한 일단 문제점, 그러니까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가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서 현직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중진 의원들에 대한 입에 담을 수 없는 비판적인 댓글을 익명의 게시판 속에 숨어서 했던 점, 뭐 이런 점 어떤 실체적인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 그러니까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는 고소를 한다든지 또 윤리위원회 어떤 명단이 노출이 되고 난 다음에 윤리위원장 윤민호 교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도저히 일반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점도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이라는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한 어떤 배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좀 억울한 면이 있을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1,480건 중에 내가 안 쓴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 1,480건 중에 한두 건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그런 어떤 단계의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예. 아직까지도 본인이 여의도 문법을 쓰지 않는 대신에 서초동 문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검사로서 자꾸 시시비비는 가리다 보면 이 당무 게시판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오히려 잊어버린다. 그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당무감사위원회라든지 윤리위원회를 지나치게 공격함으로써 예. 오히려 본인의 어떤 잘못을 자꾸 이제 덮으려고 하는 이러면 프레임 전환을 하는 걸 과정에서 많은 어떤 그 당 어떤 지지자들이라든지 국민들이 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분노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는 이런 어떤 입장에서 좀 크게 봐서 본인의 어떤 잘못 실수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고 예.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세부적인 어떤 문제점을 자꾸 지적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송광재 의원님. 근데 그 국민의힘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홍 전 의원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프레임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방을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올렸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 논조, 그 사설, 기사 이런 정도를 게재한 것뿐인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냥 뭉뚱그려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방,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개목줄 뭐 채워야 된다, 뭐 다른 표현, 이런 것들까지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썼다고 특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는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걸 갖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이라는 결정을 내렸을 때 누구나 뭐 잘못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법에서는 나오지만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이라는 게 있어요. 초코파이 하나 먹었는데 살인 강도 혐의로 기소하면 그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그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그 정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것을 뭐 지나치게 법적으로만 따지려고 한다라는 것보다는 잘못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윤리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과연 어떤 사람이 이 도덕적 문제든 정치적 문제든 발생했을 때 그 최종 판단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궁금해하고 당원들도 궁금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도 윤리위 구성과 관련해서 비공개로 한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윤리위원은 다 언론 취재든 어떤 식으로든 공개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뭐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이 제기한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그렇게 비방했기 때문에 더 센 뭐 제명이라는 조치를 이렇게 내놓는 거, 이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김유정 의원님, 다시 제가 첫 질문으로 들어가서 이 결정문 자체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뭐 마피아 테러 단체, 그리고 뭐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등등, 그러니까 이른바 퀄리티가 떨어진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연애 편지로 보기에도 다분히 앞뒤 문맥이 안 맞고요. 그다음에 마피아 테러 단체 이런 얘기가 왜 들어갔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공당의 윤리위원회에서 나온 결정문이라고 보기에는 함량 미달이죠. 그러니까 잘 다듬고 또 꼭 제명이 필요했다면은 좀 시일을 두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 보시기에 또 언론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결정문이고 뭔가 그 합리성에 기반한 또 논리도 조금 충분히 들어간 그런 결정문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설득력이 있겠죠. 그런데 앞뒤 다 봐서 누가 봐도 다분히 감정적이고 그래 윤리위원들한테 대해서 비판을 세게 했어? 굉장히 기분 나쁜데 제명이야. 지금 저희는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힘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더 바닥을 치는 이런 그 낯뜨거운 수준의 윤리 결정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이 결정문을 보면서 과연 지금 그 당시 이제 비판했거나 혹은 뭐 이러저러한 기사나 사설을 이렇게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링크를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때 당시 비판의 대상이었던 윤석열 피고인 부부가 지금 둘 다 구속 상태이고 한 사람은 사형 구형이 나온 그 밤에 이렇게 할 일인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변변한 논평 하나도 못 내놓은 국민의힘 아닙니까? 처절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문을 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금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런 식의 제명 결정문을 국민 앞에 턱 내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국민에 대해서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초재선, 뭐 중진 할 것 없이 비판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일지 오늘 아침에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재심 기회를 주겠다라면서 최고 의견을 보류했죠. 물론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수요 없는 공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오후에는 또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발언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윤리 결정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제대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의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이곳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했던 발언이 앞서 보신 거고요. 그리고 단식을 하겠다는 게 저희 방송 조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단식은 통일교 그리고 공천원금 특검법을 받으라라는 걸 촉구하기 위한 단식이라고 했는데 그냥 이 사안의 연장선상으로 다 보는 것 같아요. 장현주 의원님. 일단 어제만 해도 결정 안 뒤집겠다고 했는데 오늘 보류하겠다라고 한 건 앞서 말씀하셨지만 9시 최고위, 11시 의원총회니까 의원총회를 염두에 둔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제 개인적인 추정으로는 아마도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제명에 대해서 확정하는 안도 저는 검토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절차 흠결이라든지 특히 이제 재심 기간이 한 열흘 정도가 보장되어 있는데 이걸 보장해주지 않고 그대로 확정했을 경우에 나중에 법적으로 이게 흠결이 있다라는 주장이 이루어질 경우 이 부분을 좀 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열흘 정도의 재심 기간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뭐 의원총회라든지 그리고 당내 소장파 의원들의 지금 반발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본인에게 쏟아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판이나 이런 질타의 시선들을 저는 외부로 돌리기 위한 그런 선택으로 단식을 결정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본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맞물린 단식 결정이라고 봐야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장동혁 대표의 지지자들도 함께 결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지금은 사실 제명 결정을 받고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는 양상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 장동혁 대표도 단식이라는 초강수를 둠으로써 결국 여당에 대한 투쟁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도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의 지지자들도 내부적으로 결속을 시킴으로써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런 징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단식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홍석준 의원님. 네. 단식 이게 뭐 미리 의원들 사이에서는 공유가 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오후에 갑자기 결정된 건가요? 혹시 아세요? 저는 뭐 직접적으로 모르겠는데 공유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식에 대한 이야기는 벌써부터 나오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통일교회 이제 특검을 하기 위해서 장동혁 대표하고 같이 단식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먼저 했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이 통일교회 이제 특검과 그리고 이제 민주당 공천 헌금 관련돼서는 국민들이 이 특검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요구도 이제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타임을 이렇게 잡은 것 같고 특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 9시에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이런 어떤 재심 기회를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준 것은 한동훈 전 대표가 물론 뭐 재심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이제 가처분을 할 것은 분명한 상황에서 가처분은 통상적으로 정당의 결정에 대해서는 거의 관여하지 않지만 그러나 절차적 면에서는 굉장히 관여합니다. 예를 들면 2022년도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제명될 때도 똑같이 당시에 법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일 때 절차적 어떤 하자를 가지고 했고 그 이후에 다시 하자를 치유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제 제명이 되기도 됐습니다만은 이런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제 재심 기회를 주면서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이 시간 안에 한동훈 대표의 무슨 좀 액션을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사과라든지 정치적으로 풀려는 그런 어떤 노력의 어떤 시간을 저는 줬다고 봅니다. 이 단식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정광재 의원님. 배현진 의원이 장동혁 대표 단식에 대해서 그런다고 한동훈 제명의 성난 여론 잠들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단식은 외견상은 통일교 공천헌금 특검 받아라 요구를 위한 단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 정도까지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일교 또 정치헌금 특검과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가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이 되겠느냐. 많은 평론가들이나 정치 전문가들이 그러면 과거에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단식 통해서 드루킹 특검 얻어냈고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도 그런 단식이나 삭발 이런 게 있었으니까 아마도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 최후의 카드로 단식이나 삭발 뭐 이런 것들을 과거에도 기존부터 좀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도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으니까 이것이 뭐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한 제명 논란을 돌파하기 위한 정치적 카드로 활용됐다. 이렇게까지 보지는 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과연 민주당을 압박하는데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까? 전 그거는 좀 비관적으로 보는 게 우리가 지금 절대 소수의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압박하려면 여론을 환기시키고 이 여론을 통해서 민주당 압박해야 되는데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배척하고 배제하면서 그런 여론을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문제는 결국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보는데 남은 10일 정도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당의 중진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이런 갈등, 이 당원 게시판 문제로 인해서 불거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일종의 감정 싸움으로 계속해서 충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든 중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한 10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꼭 그게 완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유정 의원님. 그렇게 바람을 갖고 계시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기대 난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한동훈, 장동혁 이 두 사람이 평행선을 계속 달릴 거예요. 사과하겠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와서 나를 제명까지 시켰는데 그것도 심야에 한밤에 기습 제명을 시켰는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이야기겠죠. 또 장동혁 대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기 부정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2024년 11월, 12월 그쯤만 하더라도 이 당원 게시판에 비판하는 문제가 이게 뭐가 문제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정도 우리 당내 민주주의 돼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거는 한밤에 심야에 기습, 그것도 오탈자 가득한, 또 두 번이나 번복한 그런 결정문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할 만한 사안이었는가, 본인이 스스로 돌아보면서 왜 내가 지금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하고 있지, 그렇게 돌아봐야 될 시간이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의힘에서 이 단계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이 해묵은 사건을 또 끄집어내면 당 붕괴로 간다. 지금 그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갑자기 단식은 왜 합니까? 눈 하나 꼼짝합니까? 우리가 국민들 관심 없을 거예요. 왜 단식하지? 이유를 알고 싶어 할 겁니다. 특검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단계 문제로 지금 당내에서 고립되어 가고 있고 비판이 높아지니까 예. 비판하는 목소리는 과거 친윤 의원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정강주 의원하고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무마용 단식인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에 이 단식으로부터 어떻게 출구 전략을 마련하죠? 저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예. 2월 19일 날 윤석열 피고인 1심 선고 때까지 단식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때 가서 좀 반성하고 털고 일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지금 이 모습은 특검보다는 지난번에 24시간 필리버스터 할 때처럼 본인의 어떤 그 처지를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하나의 수단으로 보이지 다른 어떤 정치적 의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예. 오세훈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에 여기서 멈춥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당원이 납득할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장동혁 현 대표는 이제 멈춰야 된다. 제명은 곧 공멸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유튜버 고성국 씨, 이제 국민의힘에 가입했으니까 국민의힘 당원이기도 하죠. 다음 타깃은 오세훈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버의 발언이다라고 치부하기에는 고성국 씨가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 영향력이 좀 있다고 꼽히기 때문에 또는 당 지도부와 어떤 인식을 같이 하는 것 아닌가라는 분석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로 장동혁 대표가 혹시 뭐 오세훈 현 서울시장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나갈 거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건 뭐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역 서울시장이고 그리고 다가오는 어떤 지방선거에 국민의힘이 가장 유력한 주자 중에 한 사람인데 오세훈 시장을 어떻게 징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그 오세훈 시장도 이야기한 것처럼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표명을 통해서 좀 당내 어떤 그런 그 양해 내지는 그런 것을 좀 구하는 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일방적으로 지금 프레임의 그 당내 어떤 제명 절차를 또 다른 비상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장동혁 대표와의 어떤 그런 극한 대립으로 자꾸 몰아가는 프레임을 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정적 제거용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단계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결정이 굉장히 늦었죠. 2024년 지금 12월 달부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지금 1년 6개월이나 지나서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정리되고 이런 어떤 와중인데 예. 당의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 당 대표로서 아직까지 최종 결정하기 전에 당 윤리위원회에서 지금 결정된 것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뭐 한동훈과 장동혁의 어떤 대립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몰아가고 싶어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당내 어떤 시스템 상에서 단계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신상 필벌에 의해서 잘못한 당원에 대한 어떤 처벌을 하기 직전인데 이걸 너무 지나치게 당내 갈등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도 저는 대단히 지금 부적절해 보입니다. 예, 오늘 아침 신문의 사설 제목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보시면 제명 조치에 대해서 보수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장현주 의원님. 네.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요. 지방선거 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없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국민의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일단 지방선거가 이제 올해 6월이면 몇 달 남지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더해가는 덧셈의 정치를 하고 화합을 하고 단결을 해도 부족한 마당인데 이런 뺄셈의 정치를 하는 것 당연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히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여러 이제 출마 예상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밤에 잠이 안 온다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당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곧 뭐 내일도 또 선거가 있지만 또 2월 달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또 선고가 있고 계속해서 지금 관련된 선고들이 나오게 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지도부가 자꾸만 거꾸로 가는 듯한 행보를 보여주고 또 당내 극한의 분열 양상으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방선거에서 희망이 없다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를 향한 어떤 질타라든지 쓴소리가 앞으로 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예상은 저는 장동혁 대표도 이미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단식이라는 초강수를 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정강진 의원께 이 질문으로 마무리할게요. 아주 먼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탈당, 분당 또는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지금 국회의원 빈자리가 많이 남았잖아요. 출마할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세요? 먼 얘기입니다. 예, 먼 얘기지만을 전제로요. 정치라는 게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제가 뭐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의 다음 정치적 수순에 탈당이라든가 신당, 창당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처음 정치를 했고 마지막에도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마치고 싶다라는 얘기를 뭐 공적인 자리에서도 많이 했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국민의힘을 고치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에 더 진심이지 탈당까지는 지금으로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조언을 드리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에게 탈당이라는 카드를 말씀드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은요? 보궐선거 출마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정치를 하다 보면 원내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영향력의 측면에서 큰 차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을 거예요. 지난 2024년 총선을 계기로 원내에 있었다면 아마 본인의 지금 정치적 위상이 이렇게까지 어렵고 곤궁한 상황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누구보다 좀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원내에 입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뭐 당연히 정치인이라면 누구든 그 기회를 찾아 나서야겠죠. 예.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국민의힘이 당면 개정한다고 하니까요.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